안녕하십니까, 닥터 전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의문 현상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역위 현상, 두 번째는 연음 법칙. 이건 잘 알 겁니다. 연음이라는 거는 국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역위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하면 위치가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모니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위 현상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브라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실제로 저도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브라질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브라질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역위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자음 다음에 어이 있고 이제 모음이 있겠죠. 그래서 BRA, CRA 또는 CRE 이런 것처럼 어떤 자음 다음에 그 어이 먼저 반모음이 되고, 그 다음에 모음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액센트가 없어요. 액센트가 이렇게 뒤에 있거나 아니면 앞에 있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역위 현상이 발생해서 마치 BRA가 아니라 BAR처럼 바뀝니다. 발음은 항상 똑같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R이든지 RI든지 다 R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브라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R로 바뀌는 거죠. 브라질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다 두 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를 들면, 예전에 한번 이제 처음에 어떤 단어를 본 적이 있었냐면, 이런 단어를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면적의 개념인데, 이거를 발음을 에이커라고 해요. 몇 에이커, 영어에서 땅의 면적을 나타낼 때 몇 에이커인데, 아무리 봐도 에이커라고 해서 발음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에크리, 에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게 거꾸로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얘를 에이커라고 가능하게, 그러니까 실제 글은 이렇게 써 있지만 역위 현상에 의해서, 여기 액센트가 없기 때문에 역위 현상에 의해서 바뀌어가지고 에이커처럼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에이서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단어를 써버리면. 그렇지만 이렇게 써 있지만 발음은 에이커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건 미국식의 글자고 이건 영국식의 글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발음은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역위 현상이 일어나서 마치 ER처럼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theater, 얘도 마찬가지로 theater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단어도 우리가 이걸 영국식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미국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발음은 똑같아요. fiber, 얘도 마찬가지로 역위 현상에서 fiber 이렇게 돼요. 자, 아마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커피 광고 중에 브라질산 커피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광고에. 근데 이거를 이제 성우가 발음을 하는데, 이걸 절대 브라질리안 커피라고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역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BRA가 BAR처럼, 그래서 이 AR은 이 R이 반모음이면서 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액센트가 여기 있고, 그래서 브라질리안이 아니라 브로로 바뀌어요. 그래서 Brazilian coffee, Brazilian coffee. 뭐 비슷한 게 광고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광고가 있어요. 이거는 뭐 크림인데 뉴트로지나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성우가 발음하는 걸 들어오면 완전히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발음처럼 들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액센트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액센트가 없는 부분이 여기 현상이 발생해서 O가 아니라 OR처럼 바뀌어요. 거기다가 얘가 구개음까지 돼요. 그러니까 치읍 발음으로 바뀌니까 한글로 쓰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New G no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발음하면 뉴트로지나가 아니라 뉴트로지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뉴트로지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여기 현상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건데 이거는 프로듀스라고 절대 안 해요. 액센트가 여기 있고 여기는 액센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오해는.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자음 다음에 얼이 있고 뭐 아무거나 있는데 여기 액센트가 없다면 여기 현상을 발생해요. 그래서 P, O, R처럼 발음해요. 그래서 액센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무조건 R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뭐가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Pro가 아니라 Pro 이렇게 발음. Produce. 비슷하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이것도 액센트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repare가 아니라 여기에 액센트가 없으니까 여기 현상이 발생해서 PER처럼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prepare 이런 식으로 발음이 바뀌어요. 비슷하게 또 이것도 여기 액센트가 있고 마찬가지로 propose가 아니라 여기 현상에서 POR처럼 그래서 어로 다 발음하니까 purpose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자, 뭐 이런 발음이 있을 때도 우리가 뭐 흔히 뭐 너무 아주 극적인 상태를 얘기하면 드라마틱하다 뭐 이렇게 발음을 해요. 드라마틱 말 그대로 하면 콩글리시죠. 드라마틱.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발음할 수가 없고 여기 현상에 의해서 요거를 DRA가 아니라 실제로 쓰이기는 있지만 DAR처럼 발음을 여기는 항상 얼굴로 발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드라마틱이 아니라 dramatic하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예전에 뭐 어떤 친구가 이걸 발음하는데 엄청나다는 뜻인데 액센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tremendous 이렇게 발음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들려요. 영어에서는. 여기 현상이 발생하니까 TR이가 아니라 TER처럼 TR로 발음.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remendous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형용사에서 이제 온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액센트가 여기로 바뀌어 버리면서 여기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FRA가 아니라 FAR처럼 발음은 FRA가 아니라 FRO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fragility가 아니라 fragility 이런 식으로 발음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뭐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반드시 이 여기 현상이 일어나면 액센트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PR 여기에 뭐 액센트가 이렇게 있는 단어가 왔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반모음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이 R이 반모음이 이럴 때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이럴 때는 리을번, 즉 액센트가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항상 모든 자음들은 변화된 자음이 아니라 원래 자음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의 원래 자음은 이제 real에 가까운 거니까 prime 이렇게 되겠죠. 아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액센트가 있으니까 얘는 real 발음을 해야 돼. 그러니까 r 발음을 해서 bread. 그러니까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액센트가 없을 때는 여기 현상을 일으켜서 br, per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현상을 잘 이용하면 그 발음을 듣는데 상당히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리 긴 단어도 똑같아요. 뭐 이렇게 있을 때도 얘가 이제 액센트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센트가 이렇게 뭐 몇 개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건 여기에는 액센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음에다가 r 여기에는 액센트가 없으면 이거를 거꾸로 마치 PER처럼 발음을 하면 돼요. 그래서 representative가 아니라 representativ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죠. 항상 여기 현상이 발생하면 가급적이면 여기에 맞게 발음을 해야 돼요. 예전에 한번 듣기에서 학생들이 이런 걸 잘 못 듣더라고요. 이걸 이제 prefer하고 자꾸 발음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동사니까 액센트는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마치 PRE가 아니라 PER처럼 발음을 하면 돼요. 그래서 prefer가 아니라 prefer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여기 현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연음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연음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연음 법칙이라고 하면 우리 한글에서도 이것도 그처럼 연음이 되면 어떻게 되면 연음이라고 안 쓰고 연음이라고 쓰겠죠. 즉 받침이 니은 받침이 이응이 있는 부분으로 다 옮겨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글에 그 연음이 됐으면 반드시 그 연음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나날이가 뭐 쓰다 보면 나날이 그러니까 읽을 때 글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연음의 대표적인 모양인데 영어도 연음이 반드시 존재해요. 뭐 자음뿐만 그러니까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반드시 연음이 있으면 연음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헤드에이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대로 붙이면 되죠. 헤드에이크가 아니라 헤드에이크 이런 식으로 뭐 특히 이제 그 앞에 그 단어의 앞에 그 접두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같이 연음을 해주면 편해요. 예를 들면 usual 하는데 여기에 on이 들어가면 이제 반대말이 되는데 그럼 unusual이 아니라 그냥 얘를 그대로 연음을 해서 unusual. 예를 들면 able도 있을 때도 on이 들어가면 unable이 아니라 enabl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내에서 연음이 있으면 반드시 연음을 해줘야 돼요. 자,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에서도 당연히 연음이 이제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간단한 문장으로 뭐 이렇게 있을 때 단어 다음에 이제 모음이니까 이게 다 이응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응으로 시작할 테고 그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러면 한글에 이응이 있으면 그 앞에 받침이 자연스럽게 연음이 되듯이 영어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쪽으로 연음이 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연음이 되면 되고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T 같은 경우에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 플랩 사운드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즉
t가 모음과 모음 사이인데 액센트가 없다. 이 t 쪽에 있는 이쪽 모음에. 그러면 얘는 플랩 사운드가 돼서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적인 그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중요한 게 이제 액센트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겠죠. 동사니까. 그럼 what am I gonna do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면 여기가 한꺼번에 연음이 돼서 what am I가 돼요. what am I. 그래서 what am I gonna do? what am I gonna do?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에서는 반드시 그 연음이 있으면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희들 그동안 배웠던 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T하고 T가 두 개 있으니까 자음 동화 일어나서 얘는 발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시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연음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고 플랩 사운드가 돼서 리을로 바뀌고 동시에 연음이 돼요. 또 넘어가겠죠. 이게 이쪽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콩글리시로 하면 it takes a lot of time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쭉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액센트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액센트를 주면서 하면 되면 it takes a lot of time 이렇게 들려요. it takes a lot of time. 그러니까 여기 연음돼서 takes 어가 아니라 takes. 그 다음에 얘도 이 L은 리을이 두 개 있댔으니까 어가 아니라 takes를 되는 거예요. takes를 그 다음에 lot 그 다음에 여기도 넘어가서 l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음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lot of time이 아니라 of는 of 발음이 절대 아니거든요. 어거든요. 그러니까 of에 가까워. of가 아니라 of에 가까워요. 그러면 it takes a lot of time. it takes a lot of time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훅 지나가게 되죠.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이거를 한글로 콩글리시에서는 하나씩 끌어 읽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It takes a lot of time 이렇게 읽어서 문제가 되는데 영어에서는 절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자음 동어가 있으면 생략하고 연음이 있으면 넘겨주고 플랩 사운드가 되면 플랩 사운드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연음까지 가면 전체적인 발음은 It takes a lot of time. It takes a lot of time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헤어지고 싶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연음하고 뭐 자음 동화 이런 걸 다 이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음 동화에서 얘는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N 다음에 T가 있는 경우 T의 액센트가 없으면 생략이 가능해요. 지난번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빨리 하면 이너카네럴 호텔 이렇게 들려요. 이너카네럴 호텔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N 다음에 T가 있으니까 생략해요. T하고 T가 있으니까 얘는 자음 동화가 되고 N 다음에 T는 발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I want to가 아니라 I 이렇게 들어가겠죠? I wanna. 이거는 액센트가 없으니까 슈어 사운드가 돼서 I wann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두 개를 연결해야겠죠. 연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 K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꼈으니까 된소리, 즉 경험화 현상이 돼서 breakup이 아니라 breakup.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H를 배울 때 H는 대명사인 경우는 발음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발음하게 되면 액센트가 이 정도 돼 있으니까 I wanna 이렇게 돼요. I wanna break up 여기까지 한꺼번에 쭉 가요. I wanna break up 헤어지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쉬어주고 with her가 아니라 with
여기도 연음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음이 되니까 with.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I want to break up with her. I want to break up with her. 이런 식으로 들려요. 자,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그 의문 현상들, 즉 어떤 음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 현상들에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액센트인데 액센트의 위치를 어떻게 알 것인가 일반적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